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건강 지식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강 주제이자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으로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몸이 건강하기로 유명하셨고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혈당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분당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가서 매주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북한산 둘레길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들을 돌보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KBS 저녁 뉴스를 보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웃들 눈에는 김 할머니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분으로 보였고 누구도 할머니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김 할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는데 마치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시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김 할머니는 아침에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치질을 할 때 구역질이 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욕이 좋아서 아침밥을 맛있게 드셨는데 이제는 음식을 보면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주말에 딸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던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초 상황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체중이 모르는 사이에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잘 맞던 옷들이 헐렁해지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체중이 줄어드는지 의아했습니다. 최근 산책량이 늘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11월 말의 어느 아침, 김 할머니는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눈의 흰자위 부분이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명 때문인가 싶어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확인해봤지만 노란색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진짜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온 딸 미영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요? 그리고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미영이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최근 몇 달간 몸에 나타난 변화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는 즉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당장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요. 이런 증상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김 할머니는 여전히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가 췌장암에 걸렸으며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 선택의 폭이 더 넓었을 텐데요. 라고 의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할머니와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아침의 증상들이 암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이런 경고 신호들을 더 일찍 인식했다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김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나타나는 8가지 중요한 징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전날 밤잠을 잘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마치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피로감은 우리가 평소 일이 많거나 밤늦게 잠들어서 생기는 피로와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피로는 보통 몸이나 정신을 과도하게 사용한 후에 생기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암과 관련된 피로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런 피로감은 아침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도 일어날 때 여전히 정신이 흐릿합니다. 셋째, 이런 피로는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한 정도였다가 정말 힘들다는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피로는 백혈병, 림프암 같은 혈액계통의 암이나 간암, 폐암 등 고형 종양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동시에 정상세포와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며 특정 물질을 분비해서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어 휴식 상태에서도 몸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느낀 것도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낌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8, 9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지속적인 이상 피로, 특히 충분한 휴식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제때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이 없으면 단순히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밤새 휴식을 취한 후 혈당 수치가 약간 떨어지고 위가 비워져서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암이 소화기계나 간 기능에 영향을 주면 아침에 식욕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위암, 췌장암, 간암 등 소화기계 암입니다. 이런 암들은 초기 단계에서 위산 분비나 소화효소 생성에 영향을 주거나 식욕 중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배가 고파야 할 아침 시간에 오히려 메스꺼움이나 구토감 또는 완전히 식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9월부터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전통 두유와 호떡도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특히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자주 구역질이 났는데 처음에는 치약 때문인 줄 알고 브랜드를 바꿔봤지만 증상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침 식욕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다른 뚜렷한 위장병 병력이 없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 복부 불편감 등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는 더욱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어진 것이거나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 특히 한국의 습한 환경에서는 아침 기침이 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침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기침인데 이 기침은 아침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밤새 누워있으면서 호흡기 분비물이 폐 아래쪽에 축적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가 바뀌면 기침 반사를 자극해서 이런 분비물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기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질이 바뀝니다. 원래 가끔 하던 마른 기침이 지속적으로 변하거나 원래 하던 젖은 기침이 더 심해집니다. 둘째, 시간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을 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의 기침이 특히 심합니다. 셋째, 가래에 변화가 생깁니다. 핏줄이 보이거나 녹슨색으로 변하거나 가래가 아주 끈적해집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담배 기침이 있었더라도 최근 기침 양상이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 가끔 기침하던 것이 매일 아침 심하게 기침하게 되거나 가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런 모든 변화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아침 기침, 특히 마른 기침이 있다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현재 비흡연자, 특히 여성에서의 폐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간접흡연, 직업적 노출, 유전적 요인 등이 모두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혈액량이 많든 적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흉부 X선 검사나 저설량 컴퓨터 단층 촬영은 모두 좋은 초기 검진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초기 폐암의 치료율은 90% 이상에 달하지만 말기 폐암의 치료는 훨씬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대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변 습관의 변화는 대장암 초기의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이런 변화는 아침에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배변하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 배변 상황은 장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규칙적이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정된 배변 시간과 빈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변 빈도의 변화. 예를 들어 원래 하루 한 번이던 것이 사나흘에 한 번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원래 사흘에 한 번이던 것이 하루에 여러 번으로 변하는 경우. 배변 모양의 변화. 예를 들어 원래 잘 뭉쳐지던 변이 가는 끈 모양, 납작한 띠 모양으로 변하거나 자주 설사를 하는 경우. 배변 시 동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혈변, 점액변, 잔변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혈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변을 보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치질은 혈변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치질로 인한 출혈은 보통 선홍색이고 배변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며 혈액이 변과 섞이지 않습니다. 반면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혈액이 변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색깔이 암적색이거나 검은색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점액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주로 췌장암 증상이었지만 진단 과정에서 의사가 최근 몇 달간 배변 습관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아침 배변 시 자주 잔변감을 느꼈고 가끔 가벼운 설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종양이 전체 소화기계 기능에 영향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중년과 노년분들에게 배변 습관에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특히 체중 감소, 복통 등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는 제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현재 50세에서 74세까지 무료 분변 잠혈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좋은 초기 검진 도구입니다. 5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소변 이상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비뇨기계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밤새 농축된 후 아침 소변은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소변 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혈류로 소변이 빨간색, 갈색 또는 콜라색을 띠는 경우, 소변이 혼탁해서 막지 않고 침전물이 있는 경우, 소변량 이상으로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든 경우, 배뇨 증상 이상으로 빈뇨, 급뇨, 배뇨곤란, 배뇨통 등이 있습니다. 혈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증상 중 하나로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계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암으로 인한 혈류는 종종 무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혈류와 다릅니다. 감염성 혈류는 보통 아픔, 자결감 등 증상이 동반되지만 암성 혈류는 아무런 불편감이 없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 증상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의 배뇨곤란, 소변줄기가 가늘어짐, 잔뇨감, 야간뇨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아침 첫 소변 시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소변을 참은 후 방광 충만도가 가장 높을 때 배뇨 문제가 가장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반복적인 요로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적절한 치료 후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비뇨기계 종양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종양이 요로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바꿔서 세균이 머물기 쉽게 만들어 반복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에 이상이 발견되면 특히 혈류가 나타나면 유관으로 보이든 현미경으로만 발견되든 제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소변 분석, 영상학적 검사, 필요시 방광 내시경 검사 등 해당 검사를 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용한 지식을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적인 건강 지식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원인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변화는 신체 건강 상태의 중요한 지표이며 원인 없는 체중 감소는 종종 암의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이 줄어든 것을 기뻐하며 몸이 건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체중 감소가 의도적인 다이어트나 운동량 증가 없이 일어났다면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의식적입니다. 환자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속적입니다. 체중이 계속 감소하며 가끔 있는 변동이 아닙니다. 셋째, 뚜렷합니다. 보통 단기간,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원래 체중의 5에서 10% 이상 감소합니다. 왜 암이 체중 감소를 일으킬까요? 주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암세포 성장에 대량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필요해서 정상세포와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암이 식욕에 영향을 줘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정 암이 소화 흡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신체 대사율을 높여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진단받기 전 3개월 동안 체중이 60kg에서 55kg으로 무려 5kg이나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뻐하며 최근 산책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미영이가 어머니의 볼이 움푹 들어가고 원래 잘 맞던 옷들이 모두 헐렁해진 것을 보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년과 노년분들께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는 습관을 기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은 날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용변을 본 후 같은 무게의 옷을 입은 상태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인 다이어트 없이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면 특히 한 달 내에 2-3kg 이상 빠진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체중 감소는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울증 등입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원인 없는 체중 감소는 모두 추가 검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혈액검사, 영상학적 검사 등 해당 검사를 안배해서 체중 감소의 진짜 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7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는 것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는 간담독의 질환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모든 황달이 암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황달이 나타나면 특히 뚜렷한 유발 원인이 없는 황달이라면 간암, 담관암, 췌장암 등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높게 경계해야 합니다.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혈액 중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빌리루빈은 적혈구분의 산물로 간을 거쳐 처리된 후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출되어 최종적으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간 기능이 손상되거나 간암, 담도가 막히거나 담관암, 췌장암이 담도를 압박 또는 적혈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 빌리루빈이 혈액에 축적되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연광 아래에서 경미한 황달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광 아래에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눈의 흰자위에 노란빛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눈의 흰자위는 맑고 하얀색이어야 하는데 만약 연한 노란색이나 진한 노란색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자신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이 점점 뚜렷해졌고 눈의 흰자위뿐만 아니라 피부도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종양이 담도를 압박해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폐쇄성 황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눈의 흰자위와 피부가 노래지는 것 외에도 황달은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져서 차색이나 콜라색을 띠게 됩니다. 대변 색깔이 연해져서 심지어 회백색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때로는 복통, 발열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달 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안배해서 빌리루빈 수치와 간 기능, 췌장 기능 등 관련 지표를 측정할 것입니다. 복부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영상학적 검사도 황달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징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림프절 종대입니다. 림프절은 인체 면역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만져지지 않거나 아주 작은 림프절만 만져집니다. 만약 림프절이 커지면 몸이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혈액계 암이나 다른 암의 전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는 림프절을 검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몸이 가장 편안하고 이상을 발견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주요 림프절 검사 부위에는 목 부분, 특히 목 옆쪽, 턱 아래, 쇄골 위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이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림프절은 1cm보다 작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잘 움직이고 압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림프절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크기가 1cm를 초과하고 특히 2cm를 초과하는 경우, 질감이 딱딱해져서 만지면 돌덩이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 움직임이 나빠서 마치 주변 조직과 붙어있는 것 같은 경우, 지속시간이 길어서 2-3주가 넘어도 작아질 기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림프암, 백혈병 등 혈액계 암은 종종 여러 부위의 림프절 종대를 일으킵니다. 반면 고형종양의 전이는 보통 특정 영역의 림프절 종대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은 종종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되고 폐암은 종종 종격동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림프절 자가검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위를 가볍게 눌러서 커진 림프절이 있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검사할 때 손법이 부드러워야 하고 손가락 끝이 아닌 손가락 배를 사용해야 놓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진 림프절을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되 무시하지도 마세요. 며칠 관찰해보고 작아질 기미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감염도 림프절 종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치은염 등입니다. 하지만 감염으로 인한 림프절 종대는 보통 뚜렷한 유발 원인이 있고 아픔을 동반하며 감염이 조절된 후에는 점차 작아집니다. 반면 암으로 인한 림프절 종대는 종종 뚜렷한 유발 원인이 없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감별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용한 지식을 배우셨다면 저희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관심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조기 발견 지식은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요한 경고 징조를 알아본 후 여러분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아침에 특별히 뚜렷할까요? 왜 우리가 특별히 아침의 몸 변화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인체 생리학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후 인체의 각종 생리 기능이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종종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밤새 신진대사를 거친 후 혈액 중 특정 물질의 농도가 변화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자세가 바뀌면서 특정 증상들이 더 뚜렷해집니다. 둘째, 아침은 우리 정신이 가장 맑고 주의력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는 몸의 미세한 변화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을 기억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반면 하루의 바쁜 일상 중에는 종종 가벼운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아침의 증상은 종종 가장 진실됩니다. 음식, 약물, 활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침의 몸 상태는 우리의 진짜 건강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5년 생존율이 모두 80% 이상에 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95%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장 흔한 폐암을 예로 들면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에 달할 수 있지만 4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조기 발견을 하려면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조기 경고에 민감해야 하고 특히 쉽게 무시되는 가벼운 증상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년과 노년분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동시에 나이 자체가 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며 대부분 암의 발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상승합니다. 또한 중년과 노년층은 종종 동시에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말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암의 초기 증상을 가릴 수 있거나 몸의 변화를 다른 질병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해서 암 진단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노인이 체중 감소를 보이면 혈당 조절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암의 징조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노인의 기침이 심해지면 기존 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폐암의 가능성은 경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과 노년분들은 몸의 변화에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평소와 다른 새로운 증상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질병이 있더라도 모든 증상을 이미 알고 있는 질병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필요시 전문 의사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 중에 긴장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높여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몸의 불편함은 암이 아니지만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매일 아침 자가 관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세면 과정에서 조금만 더 주의하면 됩니다.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안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히 눈의 흰자 위에 노란빛이 있는지 얼굴에 이상한 창백함이나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치질할 때 이상한 메스꺼움이 있는지 원인 모를 잇몸 출혈이 있는지 주의하세요. 대변을 볼 때 변의 색깔, 모양을 관찰하고 핏줄이나 이상한 냄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변을 볼 때 소변 색깔이 정상인지 혈뇨나 배뇨 곤란이 있는지 주의하세요.
간단한 건강기록장을 준비해서 매일 관찰한 이상 상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과 변화 추세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중요한 증상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 몸의 변화를 더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안색 변화, 정신상태 변화 등은 가족이 본인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상기시켜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징조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고 지속시간이 2주를 넘으면 병원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여러 징조가 나타나거나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면 2주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뚜렷한 황달, 단기간 내 체중 대폭 감소, 지속적인 고열, 심한 복통이나 흉통 등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증상 기록을 정리하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 지속된 시간, 변화 추세 등을 포함하세요. 자신의 병력 자료를 준비하고 기존 질병, 수술력, 복용 약물, 가족력 등을 포함하세요. 의사에게 상담하고 싶은 질문들을 나열해서 진료 시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것을 피하세요. 의사와 소통할 때는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숨기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일부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을 호들갑 떤다고 생각할까 봐 증상 설명을 축소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보가 부정확하면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입견을 갖지도 마세요. 일부 환자들은 특정 질병 진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증상을 설명할 때 숨기거나 의사가 권하는 검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단만 늦출 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에 협조해야 합니다. 암 발생은 종종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확실히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분들에게 다음 몇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암 예방에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진한 색채소를 많이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인 생선류, 콩류 등을 선택하며 적색육과 가공육류 섭취를 줄이고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과 당분 음료를 피하며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고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암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매주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른 걸음,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권합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여러 암의 위험을 낮춥니다. 금연은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폐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 등 여러 다른 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만약 현재 흡연하고 계시다면 강력히 금연을 권합니다. 혼자 금연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금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한국은 현재 여러 무료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구강암 검진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모두 정시에 이런 검진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검진 외에 자신의 나이, 성별, 가족력 등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강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 가족력이 있는 분은 저설량 컴퓨터 단층 촬영을 고려할 수 있고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은 위내시경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유지도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심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취미를 기르며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기 발견 지식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가능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상기시키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노인이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몸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기검진에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암 진단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현재 의학기술은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고 많은 암들이 치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심태를 유지하고 의사를 믿으며 치료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암 관련 사회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암재단, 환우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정보, 심리적 지지, 경제적 지원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동적으로 이런 자원의 도움을 구하세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암 치료에 좋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등이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권익을 알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세요. 다시 처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할머니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할머니가 아침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을 더 일찍 중시했다면, 만약 더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비록 진단이 비교적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족들도 큰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자신의 것이니까 잘 돌봐야 해요. 어디 불편하면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암은 확실히 무섭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많은 암들이 지금은 치료 가능합니다. 관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가지 아침 경고 징조가 여러분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 때문에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몸의 불편함은 암이 아니지만 적당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좋은 생활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시의 의료상담,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년과 노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관련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함께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암과 맞서 싸워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암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매번 공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친구 중에 건강 관련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건강 경험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